자, 이제 부패 척결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가 나흘째 조용하다가 다섯째 삼성병원 간호사 한 명이 메르스 확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메르스는 이미 끝물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굉장히 궁금한 게요. 메르스가 정치권에서 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 때는 심각하다고 메르스 환자들이 늘어나다가 메르스가 그냥 정정해서 조금 소홀해지니까 갑자기 메르스 환자들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우디에서 이 국민들 10,000명을 상대로 이 혈액 조사를 하니까 15명이 10,000명 중에 이 메르스에 감염이 됐던 흔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혈청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우디 인구를 다 따지니까 한 40,000명 이상이 메르스에 스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메르스 환자는 1,100명인가 밖에 안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메르스라는 부분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난리치듯이 그 통계를 다 모아서 매일 집계내듯이 이렇게 가니까 마치 국가가 무너지듯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사과라 국가의 체계가 틀렸다 어쩌다 난리를 치웠습니다. 대한민국에 언제 시스템이 제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의 삼성병원 문제, 자 노무현 정권 같으면 잘 처리했겠습니까? 누가 더 가까웠습니까? 자, 메르스 문제 이제 한물 갔습니다. 사실 별로 위험하지도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으로 난리를 쳤던 겁니다. 어쨌든 훈련은 잘 했으니까 다음에는 잘할 거라고 보고 영 손해난 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메르스가 끝났으니까 부패 척결이 본격화돼야 됩니다. 황교안 총리 취임했고 이제 2주째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제 곧 청문회를 할 겁니다. 이분 깨끗했어요. 별 흠도 없습니다. 그리고 호남분인데 이제 뭐라고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황교안, 김현웅 라인 그리고 그간의 부패 척결 즉 방산 비리 그 다음에 자원외교 비리 포스코 비리 등에 집중해온 검찰의 수사가 이제 박차를 가야 됩니다. 오늘 박기춘 의원 원내대표와 그리고 이 사무총장을 지냈죠. 새정연에서 이 중진 의원이 분양 대행사로부터 수억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2010년인가 산단 관련해서 남양주 산단 개발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뇌물 줬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한진의 한진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회사에 처남을 취직시킨 문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더 나아가서 대림건설과 GS건설에서 포스코 건설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홍우산업이라는 그 하청회사에서 비자금 조성에 또 넣어오기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홍우산업을 통해서 대림과 GS건설에 하청을 한 홍우 쪽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그에게 비자금이 이들 회사에서 조성된 흔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기중개상 한 명이 걸려들었습니다. 이제는 부패 척결 문제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제가 왜 부패 척결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자, 부패 척결이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로 가지가 않습니다. 자, 부패 척결이 국회의원 몇 명만을 제거하거나 정치인 몇 명만 제거하거나 고위관료 제거하는 문제에 멈추지 않습니다. 부패 척결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뒤로 잘 후퇴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나마 완전히 망조가 든 나라로 가지 않는 이유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 이유야 어쨌든 동기야 어쨌든 사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부패 척결이 저는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 민주주의적인 경험을 1948년 이전에 해보지 않았습니다. 왕조 시대에 일제 식민지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48년에 민주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식민지 왕조 시대에 낙후된 이 관습들이 그대로 이 대한민국 시스템에 스며들면서 뇌물이 그냥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공사와 하청과 외주와 취직과 심지어 뭐 교수, 교사 뽑는데도 뇌물 지금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건설에 사시는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힘 있는 부서, 중앙부서 공무원들 식사나 술자리, 골프 한번 보십시오. 뭔 공무원 월급으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방만한 부패가 스며들어 있는데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쳐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점점 더 부패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친인척, 가족, 본인 깜빵에 가고 잘못했으면요. 그 다음에 측근들도 깜빵에 가고 장관을 지낸 사람도 깜빵에 가고 장성을 지낸 사람도 가고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올바로 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주요 간첩 사건이나 해전에서의 전사자가 9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전사 처리를 안 했습니다. 국방부 반대했다는 거예요. 돈 몇 푼 아끼려고요? 자, 그래 이분들한테 돈을 10억씩 줘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1000억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방산 비리로 해먹은 돈 합치면 수십조 되지 않겠습니까? 수백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써야 될 돈은 아끼고 이 국가의 권위와 체면과 도리입니다. 그리고 쓰지 않아야 될 돈은 골고루 나눠 먹는 그런 것이 이 국방이었습니다. 자, 그리스에요. 국민들이 왜 세금 안 내는 줄 압니까? 탈세하는 줄 압니까? 세금을 내면요, 맨날 이리저리 쓸데없이 갈라먹어 버리니까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해서 부패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탈세를 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사람들은요, 국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한 방법에서 역시 부패한 방식을 도입합니다. 국민들 앞에 힘이 센 각종 단체 조직에 돈을 나눠주는 거죠. 법을 고쳤어요. 또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부도난 거 아닙니까? 부패, 탈세, 퍼플리즘, 그리고 후견 집단에 대한 방만한 운영, 그리고 복지 시스템을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를 저 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꼴로 안 가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패 척결해야 됩니다. 자, 박 대통령이 부패 척결하겠다니까 레임덕에 몰리니까 정치적 사정을 통해서 극복하려한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겁을 잔뜩 주고 있고 온갖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신문사설들이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왜 부패에 대해서 그렇게 부패 옹호하고 부패 척결에 아주 그냥 삭신이 떨리는 듯이 싫어합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부패를 딛고 먹고 삽니까? 부패해야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언론의 힘이 세집니까? 언론이 원하는 것이 부패한 대한민국이고 그리스 꼴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는 부패 탈세로 망했다고 언론이 떠들어댈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부패. 자, 박근혜 정권이 부패하다면요, 부패 척결 절대 안 합니다. 잠깐 하다 말아버립니다. 역대 돈 많이 헤쳐먹은 정권이 부패 척결하겠다고 오래 끌고 가는 거 봤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돈 먹으면요, 부패 척결 못합니다. 왜? 나중에 지도 깜빵에 갈 건데 물러나고 나면요. 그러니까 다들 지가 집권할 때 저거 형님이나 동생 아들 미리 깜빵에 보내서 나중에 크게 맞는 거 다 정리하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리를 잘해갖고요, 검찰 수사가 쉽지가 않아요. 검사들 노력하는데 저 어려울 거 굉장히 합니다. 외국으로 빼돌리고 숨겨놓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불어야 될 놈들이 옛날처럼 고문을 안 하니까 정책적 판단했다, 내가 정책적으로 판단했는데 내가 뭔 잘못이냐, 그러면 이 사람 뭐 기껏해봤자 정책적 판단이라면 나중에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 1, 2년이겠죠. 나가면 뒤 보장해 주겠죠. 지금 그래서 저렇게
부패 척결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도 부패 척결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데요. 언론부터 정치인들이 나서서 부패 척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패 척결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24시간 부패 척결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나 러시아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이제 뒤로 가기로 원하는 국민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앞으로 선진사회를 향해서 가려면 지금과 같은 투명성 수준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왕에 이번에 부패 척결의 칼을 뽑은 이상 제가 볼 때는 여야 정치권, 고위 관료, 척근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이 부패 척결의 칼날을 제대로 휘둘러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거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어떤 과제들에 집착하지 말고요, 부패 척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가면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 정치인들 부패 척결 방해 그만하기 바랍니다.